그러면 내일 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발리에서 출발해서 자카르타를 거쳐 한국에 도착해서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리에서 제가 이제 국내선을 타고 자카르타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리 국제공항은 문을 닫은 상태라서 직항 자체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가루다 경유편을 이용해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연말이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워낙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염 경로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발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PCR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자와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저처럼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들어가려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 신속 항원 검사는 이제 일종의 이 타액으로 검사하는 그런 종류인데 PCR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레피드 테스트, 기존에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들어갈 때는 레피드 테스트 피 검사죠. 피로 한 30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레피드 테스트만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이제 가루다에도 물어보고 공공기관에도 물어보고 발리 정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뚜렷하게 딱 답을 내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루 전날 가루다 덴파사르 지점에서 운영하는 그 와뎁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보통 예약도 하고 캔슬도 하고 티켓 변경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유편이기 때문에 레피드 테스트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발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발리 공항에 도착을 하면 보통 검역소가 있어요. 검역소에서 제가 기존에 받았던 테스트지를 내밀면 거기에 이제 확인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가냐? 나는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PCR을 안 받았냐?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규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규정상에 한국 여권을 소지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국에 들어갈 때는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면 PCR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닌 이상 한국인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고 그러면 가루다 데스크에 가서 상담을 해봐라 라고 해서 가루다 데스크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루다 데스크에서 이제 또 제가 받았던 테스트 결과지와 이제 이티켓을 했더니, 가루다 데스크에서도 갸우뚱한 거죠. 규정이 한 하루 이틀 전에 신속 항원 테스트로 바뀌었는데 왜 레피드 테스트를 가지고 왔냐 라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가 받았던 그 와뎁 기록을, 문자 내역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레피드 테스트만으로도 경유편은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왜 도장을 안 찍어주냐 했더니 굳이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비행기를 태워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다음 발리에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카르타 제3터미널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경유편을 이용하게 되면 국내선에서 내려서 바로 경유 출입구가 따로 있는데, 자카르타 제3터미널, 수카르노하타 공항이죠. 3터미널은 가루다가 전용으로 쓰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보면 결국에는 국내선 2층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3층으로 완전히 빠져나와서 3층에서 다시 저는 재발권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발리에서 발권을 한꺼번에 한국 가는 것까지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자카르타에 와서 다시 발권을 했습니다. 그때는 따로 검사 결과지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카르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따로 PCR 테스트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카르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내에는 제가 아마 영상도 간단하게 찍었지만 보통 2열
3열, 4열, 2열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가 되잖아요. 가로다가 2열에 1명, 그다음 4열에 1명, 2열에 또 1명 이렇게 앉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비행기에서 줬던 양식을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미리 기록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전화번호를 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 한국 전화번호를 적고 그 다음 아내한테 바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확인 전화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성함이 맞냐 확인을 하고 바로 통과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민국을 통과할 때 체온을 잽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체온을 재서 만약에 37.5도가 넘어가는 체온이 나온다면 아마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 아내나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유증상자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그 유증상자로 분류가 되면 바로 공항 근처에 있는 격리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바로 PCR 테스트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은 다음에 격리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36.6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통과를 하고 짐을 찾은 다음에 세관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자가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KTX를 타고 갈 건지 요걸 물어보길래 저는 아내가 저를 태우러 오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가로 갈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파리바게뜨 앞에 있는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 대기 장소의 앞에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데리러 오는 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자가를 타고, 저는 이제 격리지가 포항이었기 때문에 포항 남구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남구의 보건소에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었어요. 보건소에서 바로 와서 PCR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 들어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하고 이제 격리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이 지역의 면사무소 직원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구호 물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적십자 구호 물품 같은 건데, 안에 이제 뭐 컵라면이나 그다음 일회용 레토르트 제품, 뭐 참치, 그다음 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골,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과 제일 좋았던 비타민을 또 챙겨주셨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왔을 때는 유산균까지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셔서 격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역시 내 나라가 좋구나. 그래서 저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바로 결과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국내선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올 때 제 옆에 계셨던 그 외국인 어르신분이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2개를 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원래 핸드폰 번호, 아직 일시정지가 해지가 안 돼 있던 그 번호로 결과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번호가 아직 정지돼 있으니까 이 번호로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음성이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도감이 들던지, 아니라고 확신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즘 워낙 무증상자가 많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재난 문자, 몇 번이 확진되었고 동선은 어디다라는 문자가 정말 미친 듯이 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오히려 발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내가 편하게 살았었구나. 왜냐면 거기서는 그런 동선 추적 자체를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법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내 주변에 감염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문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불과 저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대중목욕탕이나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 병원 이런 곳들에서 정말 수시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 그에 비하면 발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너무 좀 안일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시 발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1월 14일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 입국 통제를 하고 있죠. 영국에서 이제 변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외국인들이 혹시 그런 변종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마 이런 조치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데 그런 거 치고라도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 더 문제거든요. 굉장히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고 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PCR 테스트도 3번,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그리고 5일 동안 호텔에 격리를 해야 돼요. 5일 호텔 격리하고 격리 해제 전에 또 한 번 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해제를 돼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유료라는 거예요. 뭐 유료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런 갑작스런 조치 때문에 발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2021년에도 자유롭게 예전처럼 발리나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밥 챙겨 먹는 게 일인데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밥을 굳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가 시골이라서 뭐 외부 마당도 있고 뭐 밖에 바람도 좀 쐴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아파트나 건물 안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찍었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